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의혹 등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로 뽑힌 지 나흘 만입니다. 소환 통보 사실은 민주당 대변인이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이 여야의 전면전 양상으로 번질 걸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표가 오늘 최측근 인사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소환 통보 사실을 이 대표에게 전하면서 전쟁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야당 사이에 전쟁과도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전쟁입니다라고 적힌 이재명 대표의 문자 화면이 노출된 직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하는 대변인이 직접 공개한 겁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소환 통보를 정치 보복,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 대표가 취임한 지 나흘 만입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과 상견례를 이어가던 와중에 소환 통보를 받자 야당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 등입니다.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대변인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시 산하기관 직원인지 몰랐다는 취지였다며 소환을 감행할 만큼 중대한 허위 사실이냐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반드시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검찰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게 된 건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2개의 발언 때문입니다. 이 대표가 무슨 말을 했던 건지 검찰은 뭘 조사할지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문기 개발처장. 대장동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차장을 아느냐가 중요한 상황. 이 후보는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가까웠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이재명 후보님은 빈손은커녕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인터뷰 발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 발언, 백현동 의혹 관련입니다. 개발 당시 녹지에서 2종 주거 지역으로 2단계 상향을 검토했지만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높이면서 민간업자가 큰 돈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상향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남시 보고 문건 내용은 다릅니다. 국토부 협조 요청이 반드시 들어줘야 할 요구는 아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근 경찰은 이 대표의 과거 국감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습니다. 오는 9일 전에 재판에 넘길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팀은 6일 하루 일정을 나눠 2가지 사안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검찰과 경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개발 사업들에 특혜가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틀째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압수수색을 이어갔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 등의 공통점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틀째 강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 개발에 투자한 미래에셋 등 금융회사와 대장동 사업비 대출에 관여한 성남의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양갈래 수사를 진행하며 윗선 연루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대장동 1차 수사 땐 남욱, 유동규 등 대장동 4인방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대표 측의 연결고리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재수사에 이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수사하는 건 대장동 4인방의 윗선을 찾는 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는 별개로 경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를 준 적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추진된 백현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허가해주면서 민간업자가 3천억 원의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또 경찰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수사 중입니다. 수원지검에선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6건입니다. 또 부인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수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이희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취임한 지 나흘밖에 안 된 야당 대표를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건 상당히 이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야당 대표에 취임을 하면 통상 정부 여당 인사들과 이 상견례를 갖습니다. 이 대표도 사실 어제 오늘 이 한덕수 총리와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 상견례 자리를 이어가던 와중이었는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소환 통보를 한 겁니다. 이른바 허니문 기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 대표 측의 당혹감이 사실 더 큰 분위기인데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8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의원을 소환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부담이 되는 시기긴 하지만 이 소환 조사가 불가피했다라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요. 특히 소환 시점에 소환 시점이 당 대표가 된 직후인 만큼 사안의 폭발성이 더 커졌다는 게 이 정치권 안팎의 이 시각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전쟁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오늘 보좌진이 이 대표에게 이 보고를 한 문자에서 예. 이 전쟁입니다라는 표현이 등장이 됐습니다. 이걸 이제 이 본회의장 뒤에서 취재진이 포착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성남 시절 때부터 이 최측근으로 일해온 이 김현지 보좌관이 의원실 단체 채팅방에 띄운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에는 이 백현동과 대장동 관련 허위 사실 공표, 김문기 모른다 한 거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라면서 전쟁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전쟁입니다라는 말 역시 이 대표 측과 그리고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예고하는 그런 단어겠죠. 맞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 측이 이번 검찰 소환을 바라보는 입장이 이 전쟁이라는 한 단어에 함축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상황 자체를 윤석열 정부가 정치 탄압을 한다,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한다라고 보고 이 전쟁을 치르듯이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메시지가 오전 11시 10분에 이제 보낸 거였는데 네. 이 대표가 이 문자를 다시 열어본 게 3시 5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오후에 5분. 열어봤군요. 맞습니다. 한 4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였는데요. 이 대표는 원래 이 보안 필름을 스마트폰에 붙여서 사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찍히는 사진을 보면 또 이 보안 필름이 떼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으로 이 대표의 입장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민주당 대변인이 오늘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거대 야당이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정치적인 사건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맞습니다. 네. 이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표를 둘러싼 이 여러 수사에 대해서 이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규정을 하면서 상당히 위기감을 드러내 왔습니다. 때문에 이전에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미리 방탄용 당원이라는 걸 또 개정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이 대표의 이런 사건들을 다 정치적 보복성 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가 이번 소환 요청에 협조할지 또 응할지는 사실상 가능성이 좀 적어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이 소환 통보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해진 바 없다라고 하면서도 이 꼭 소환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면서 이 불출석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